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10강 시간이 되겠고 100번부터 110번까지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꼭 여러분들 시험지나 노트에 풀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10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주거 서비스의 공급 구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자,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준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자, 왼쪽에 그 가격선을 그리고 그 오른 아래에는 수요랑 공급량을 그리면 자, 지금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가 심해도 공급의 양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 이렇다는 얘기고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수요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초과 수요. 그러면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초과 수요, 즉 현대 가격, 현재 P 다시라 그러면 이 가격에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자,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 가격에서 P-에서 P2-로 올라갈 것이고, 자,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래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거래량은 Q-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 임대료는 상승,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 없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림을 그리면 아주 쉽고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101번.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딱 그려보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딱 이렇게 있으면 원래 가격은 이 P-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니까 시장가격 이하로 가격을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수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자, 이만큼 수요, 공급에 초과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밖으로 나가니까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량이 자꾸 는다는 얘기고, 반대로 공급의 가격성이 탄력성일수록 공급도 이렇게 탄력적이면 이렇게 자꾸 는다는 얘기예요. 점점 초과 수요 자체 공급이 줄니까 더 많이 수요량이 커진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하면 소형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공급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형주택의 공급은 줄죠. 확대가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대형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아니니까 공급이 위치가 늘어야 돼요. 안 한다는 얘기, 틀렸다는 얘기고. 4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원래 취지고. 5번,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면, 자, 프리미엄이 형성됐어요. 주변보다 싸게 샀어. 그러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양도 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틀리고 하나 맞았는데, 다 맞고 하나 틀렸는데 틀린 거 고르니까 10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야죠. 이게 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회복, 상향, 그리고 후퇴, 다시 또 하향. 뭐 후퇴, 하향, 회복, 상승. 뭐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은 후퇴, 하향, 그 다음 회복, 그 다음에 상승. 자, 맞고요. 2. 부동산 경기는 1년을 주기로 계절적 변동이 나타난다기도 합니다. 그렇죠. 봄이나 겨울이나 여름에 그 계절에 따라서 학교 주변에 방학 되면은 그 공실 많아지는 거 보면 이해가 가죠. 맞고요. 상업용, 공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동시 순환한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있고 훈행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고요. 정부 정책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의 주기성을 가져오질 않죠. 비주기성으로 옵니다. 왜 단기적인 변동이 오고 비주기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 변동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 변동이 원인이 됩니다.
자, 틀렸죠. 다음하고 하나 틀렸어요. 틀린 걸 고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순환국면. 자, 순환국면이니까 부동산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향 시장이니까 요 부분 완전 불경기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때는 가격이 차고나면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거의 안 나서요. 그러니까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왕인 겁니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매우 많을 경우 불황의 골은 깊어지죠. 틀렸네요. 깊어집니다. 부동산의 매수자 중심 현상이 나타난다. 맞고요. 일반 경기 역시 하향 시장일 경우에는 건축 활동이 둔화되고 공급이 없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상업 경기일수록 더 하죠. 4. 전 단계에서 과열 경기를 경험한 지역, 아주 과열됐던 지역은 훨씬 더 큰 불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즉, 그 골이 더 깊다는 얘기죠. 주기의 진폭이 크다는 얘기니까 맞고요. 이전 가격은 현재의 상한 가격이 되고 부동산 투자가 실종되어 매수자가 중시된다. 그렇죠. 매도자가 많으니까 매수자가 중시되는 겁니다. 다 온데 하나 X 틀린 걸 구하는 거니까 10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4번 문항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안전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안전시장은 특별하게 뭐 회복, 상향, 뭐 어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순환적인 경기 변동보다는 안정된 시장에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안정시장은 각 국면별로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안정시장의 중심을 이룹니다. 맞는 얘기고요. 안전시장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정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순환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건 부동산 순환국면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안정시장은 여기 앞에 1, 2, 3, 4에 나오는 것처럼 불황에 강한 안정된 과거 사례를 안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국면이든 안정시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순환국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다음은 거미줄 모형에 대한 것이다. 거미줄 모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나야 되냐면 일정하게 초과 수요가 나왔다가 맞춰지고 다시 또 초과 공급이 나오고 또 초과 수요가 나오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가격, 균형 가격에 접근해가는 모형을 말합니다. 거리가 먼 것은 따져보겠습니다. 1번. 거미줄 모형은 시간적 갭을 두고 가격이 균형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거미줄 모형은 생산 기간이 길어서 공급이 느릴 때 적용되며 건축물이나 농수산물을 이런 경우는 완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미줄 이론이 적용이 된다. 맞습니다. 3번. 시간적 갭을 두고 가격의 균형에 접근해 가므로 주기적으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반복이 됩니다. 맞고요. 4번. 부동산의 경우 거미줄 모형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잘 적용이 됩니다. 또는 주거용 부동산 차례는 틀렸죠. 상업용, 공업용이 잘 적용이 되니까 이거 틀렸고요. 5번. 거미줄 모형은 공급이 수요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초과할 때는 균형에 잡혀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6번.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매월 건축 허가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속하는 것. 계절이니까 1년 중에 어느 한 계절, 1년 중에 어느 달 이렇게 그때만 변화가 오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1. 가격 거품으로 건축원의 급격히. 자, 이런 거는 가격 거품이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이건 불규칙일 수가 있습니다. 우발적이거나. 2.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 허가량이 증가했다. 역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아니에요. 자, 계절 변동이 아니고 둘 다 아니죠.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다시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투태. 자, 이거는 순환 변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도 추세 변동이죠. 추세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그렇죠. 계절 변동은 1년 중에 어떤 일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찾는 겁니다. 자, 매년 12월에 반복적으로 다른 날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계절적 변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6번은 계절 변동을 아냐 모르냐 하는 문제이죠. 자, 18의 기출문제였고 10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7번 문항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그렇죠. 공급도 단기적으로 잘 공급이 안 되고 수요 역시 주기적인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발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초과 수요가 나오면 가격이 바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맞고요. 옳은 것인데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뭐가 틀린지 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의 소수죠. 판매자도 소수, 구매자도 소수입니다. 대부분 틀렸고요. 3.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의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지가 않죠. 개별적이니까 다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틀렸고요.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이죠.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개인과 개인이 하지 공적인 거는 국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도시개발 같은 거 지자체에서. 거의 그럴 때나 공적이지 일반적인 거래는 대부분 사적인 경우가 띄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각 지역별로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질적이죠. 빈질적이지가 않아요. 틀렸습니다. 다 틀리고 하나만 맞았어요. 그럼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08번 다음은 T내는 입지이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T내는 농업지대 입지론을 펼쳤습니다. 1.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거예요. 따라서 수송비를 얼마큼 절약하냐에 따라 지대를 발생시키는 이론입니다. 왜?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자, 이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의 곡선이 달라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3번,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토지 이용을 한다. 맞고요. 자, 택지의 가격은 위치의 가격에 농업지대를 합하는 것이다. 농업 생산론리의 택지, 주거, 상업, 공업 이거 상관이 없어요. 택지라는 이론 자체가 없습니다. T내는 입지이론에는. 이건 틀린 질문이고 5번 농산물의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행태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전개했어요. 그래서 108번 같은 경우에는 4번만 틀리고 나머지 맞고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아래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확률 이론이라고 합니다.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기존 할인 매장이 있고 신규 할인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거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 신규 할인 매장의 그 이용객 수는 그 이 도시의 인구에다가 신규 할인 매장에서 그 이용할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규 할인 매장 이용 확률. 자, 그 이용 확률은 공식이 있죠. 자, 우리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매장 거리, 자, 거리의 제곱분의 기존 매장의 면적 또는 인구예요. 자, 매장의 면적이 4,000 플러스 신규 거리의 제곱에 신규 매장 인구나 면적 9,000 그리고 이 신규 면적 거 써주면 됩니다.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전체 중에서 신규 거. 만약에 3개가 있다면 3개 쓰고 그 중에 하나 대상을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9,000. 자, 요거 계산하면 2는 4죠. 4,000이니까 약분의 제가 1,000입니다. 이쪽은. 1,000. 3, 3은 9. 약분하니까 또 1,000이야. 위에 거 똑같죠. 3, 3은 9 약분하니까 이거 1,000입니다. 그러면 2,000분의 1,000,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곱하기 인구 5만 해주면 25,000명 어디 갔어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자연적인 문제입니다. 109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라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 중학교 수학 1학년, 2학년 정도만 하면 누구나 다 푸는 거니까 이런 건 반드시 나오면 시험지에 써서 푸는 습관을 길들이기 바랍니다. 자, 110번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관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기존 부지가 어떤지 정확히 기존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매장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갈 지역의 전체적인 도시를 한번 분석하고 그 지역을 분석한 것 중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근린 지역을 분석하고 점점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상 근린 지역의 선재개요. 대상 근린 지역은 어디로 갈지 그리고 대상 부지를 마지막에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같은 경우는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10강 시간이었고 100번부터 110번까지 푸셨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항상 문제 풀 때는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 풀실 부탁드리고, 일반 문제도 꼭 복습하실 걸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